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전 국회의원을 향한 정계 은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 가입한 순천의 생태보전 역사를 돌아보는 두 번째 기획보도, 생태보전을 넘어 문화 콘텐츠와 치유산업으로 확장을 구상하고 있는 순천의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전남교육청이 핵심 교육정책으로 2030 미래교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수업에 도입된 2030 교실을 찾아 현장 확장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환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당시 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회재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계 은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하면서 민주당 소속 여수시 의원들이 자신을 향해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떼거리로 사람을 죽이는 못된 정치 노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직접 수사를 하진 않았더라도 결재권자, 관리자로서 책임은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도 존중한다며 다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수에 지역구를 둔 전남도 의원 8명과 여수시 의원 23명은 김회재 전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조작 의혹 해명,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 가입한 순천의 생태보전 역사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천시는 이제 단순히 생태보전을 넘어 문화 콘텐츠와 치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순천이 꿈꾸는 앞으로의 10년을 들여다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 2023년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국제 행사였던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관심과 기대는 잔치상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부담이었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그린 아일랜드를 주무대로 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1,000만 관광객을 끌어모은 겁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폐막식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박람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라는 성과를 서둘러 뒤로하고 순천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순천시는 곧장 천혜의 자연무대 위에 콘텐츠 산업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앵커 기업을 비롯해 연관기업 36곳이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순천시의 두 번째 도전이 또 한 번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잘만 우리가 해주면 단숨에 저는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장성입니다. 이 창작을 하는 데에는 어떤 현장에서 고민하고 보고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시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알프스 배경으로 그 호수를 배경으로 있는 도시거든요. 순천은 순천만을 배경으로 굉장히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정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아마 허리띠를 훨씬 더 졸라매고 땀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만 습지에는 치유라는 옷이 입혀졌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순천만 갯벌 치유관광 플랫폼. 람사르 협약 원칙에 따라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갯벌 명상, 탐조 치유, 생태 기반 호흡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인데 단순한 습지를 넘어 숙박, 체류형 치유산업 생태계로 확장을 기획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보유지역, IUCN 회원지역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이든 바이오 산업이든 우주항공 산업이든 최종적으로 치유도시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중물을 놨으니 이거를 앞으로 저는 길지 않게요. 저는 짧게는 5, 6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면 순천은 작지만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흙두루미는 올해도 어김없이 순천을 찾았습니다. 생태의 힘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순천. 지방 소멸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조류 전문가들 앞에서 전봇대 철거를 시연했습니다. 순천시는 전선 충돌을 방지해 흙두루미들에게 안락한 서식지를 제공하고자 전봇대를 하나씩 없앤 결단과 그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철거를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은 지난 2009년부터 순천만 농경진에 전봇대 282개를 철거해 62헥타르 규모 흙두루미 서식지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안풍뜰 일대 전봇대 49개를 추가로 제거하고 50헥타르 규모 흙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전남교육청이 내세우는 글로컬 교육의 일환인 2030 교실의 취지와 경쟁력을 짚어보는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 도입된 2030 교실을 순천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모둠을 이룬 아이들이 그림 옆에 서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전자칠판 속 또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이곳은 순천 율산초등학교에 마련된 2030 교실로 여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번 수업. 원격 화상을 통해 순천 율산초와 여수 화양초 학생들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순 사건 관련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20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날 수업에는 그동안 화상으로 만나왔던 특별한 손님도 함께했습니다. 여순 사건을 그림으로 조명한 강종렬 화백으로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리는 태도에 대한 조언을 더합니다. 기존 도서실을 정비하고 전자칠판과 무선 마이크 등 디지털 기기를 도입해 구현된 2030 교실. 교과서 안에 머물렀던 수업은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 작가와의 만남으로 확장됩니다. 원래는 여순 11구에 대해 몰랐었는데 하면서 11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뿌듯한 마음과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유가족 중 한 명이어가지고 좀 흥미를 좀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양초 언니 오빠들이랑 화상 수업도 하는 것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전남 지역 교사들은 연구회를 꾸려 2030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기획한 교사는 책과 예술이 융합된 디지털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역사와 미술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도립미술관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2030 교실 수업의 의미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2030 예다울 교실의 가장 큰 주제는 문화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책과 문화예술 그리고 다양한 교과와의 융합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의 예를 구상하던 중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사건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더해 협동화와 그림책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2030 예다울 교실의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미래형 교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30 교실 110곳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최근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의심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 사이에서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수험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종합병원.
내과 앞에서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기침과 고열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기침할 때 목이 너무 찢어질 듯이 좀 아프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열도 좀 나고 그다음 온몸이 막 으실으실 지금 너무 아파서.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많이 걸려갖고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다 아파갖고 그냥 콜록대고 그래서 무서워서 얼른 맞는 거예요.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는 13.6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 19세 미만 연령층에서의 독감 감염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7세부터 12세까지가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인 13세부터 18세는 15.8명으로 성인층과 비교했을 때 의심 환자 수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1차 예방으로서 전염되지 않게끔 마스크, 즉 비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좀 많이 모이는 장소 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리고 이제 손이나 이런 거에 그 비말이 묻어서 접촉되면서도 옮길 수 있으니까 손 위생 이런 걸 꼭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한 이전과 관련한 정부 주관회의가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전남과 광주, 무안이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무안군이 요구한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약속, 정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 등을 내세웠습니다. 전남도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함께 친환경 선박용 극조온 단열 시스템 생산 제조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선박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LNG 선박 극저온 단열 시스템 생산 제조 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 연관이 협력해 공동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정보 교류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극저온 단열 시스템은 LNG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안정적으로 저장 운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조선 산업이 탄소 중립 시대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대학 기업과 함께 산업부 LNG 화물창 기반 구축 공모 사업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전남 지역에서만 9곳이 선정돼 6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선정된 사업 지역은 여수 두포항과 순천 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등 9곳이며 각 지역에는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어촌의 열악한 생활, 안전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를 확충해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전남에서만 35곳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으며 누적 3,241억 원의 국비를 유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